자, 드디어 이번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39번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여태까지 문장 넣기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출제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아주 100% 논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interest는요 위임하다, 떠맞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become interested to니까 위임을 받다의 표현이 되겠지. 위임을 받거나 떠맞는 표현이 돼요. 우리는 무엇을 떠맡게 되었느냐? 가르치는 걸 떠맡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라던가 가치라던가 태도라던가 여러 가지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은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접속사도 없고요. 대명사도 없어요. 완벽하게 사건의 인과관계나 논리 순서로 풀어야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맡게 됩니다. 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 어른이 된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몇 가지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게 트리거, 뭘 유발하느냐? 이 제너러터비티라고 하는 생식성의 어떤 감정을 유발한대요. 이 생식성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자손의 양성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봐야 되는, 후손을 봐서 얘를 어떤 우리의 수준까지 키워내는, 이렇게 되겠죠. 생식성이라고 하는 걸 유발해낸대요. 즉 성인이 됐을 때 갖가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자극들이 생식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면은 생식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러한 태도, this attitude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generativity 죠. 이 생식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뭔가 봤더니 바로 어떤 욕구래요? care for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욕구랍니다. 즉 생식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보통 어른이 되면은 어린애들 보면은 뭔가 케어해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parenthood, 부모됨입니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아마도 가장 명백하면서도 편안한 기회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기회인가 봤더니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자식이 생깁니다. 따라서 별 노력 없이 확실하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고 노력 없이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남의 애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쵸? 자기의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는요, 남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에릭슨은 또 주장하기를 또 다른 독특한 어른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요, 바로 에머전스, 뭐의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인본, 타고난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즉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으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른들은 뭔가 애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훈계합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대. 이건 어른이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러한 욕구를 알게 돼. 이런 욕구 뭡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죠. 언제 알게 되느냐? 이런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에요? 어떤 신체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손을 보는 행위잖아요. 출산입니다. 출산을 한다는 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is joined with요. 무엇과 결합할 때? 일종의 참여 행위와 결합이 될 때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를 알게 된대요. 근데 어디에 참여하느냐? 헌신적인 관계, 아니면 어린의 삶의 어떤 패턴에서의 확립.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갖추고 뭔가 안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주는 어떤 책임감을 떠맡는 거.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다 뭡니까? 어른이긴 한데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어른의 어떤 형태 안정성이 생기고 직업으로서의 책임감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부모됨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럴 경우에 뭘 알게 되느냐? 아,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뭔가 책임감이 생겨서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 에릭손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이런 the need, 욕구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대요. 어떤 욕구예요? 남에 의해서 필요가 되어지는 욕구입니다. 자, 요 니드랑 다르죠? 이건 욕구고 이건 필요하다의 욕구에 필요하다의 니드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필요가 될 거야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우리의 지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에 의해서 필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를 필요로 해.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특히 이러한 책임감들을 떠맡음으로써 뭐에 대한 주요한 어린애들에 대한 보육자가 되는 책임감을 떠맡음으로써 우리의 긴 시간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주요한 보육자가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에리손이 이렇게 믿은 거죠. 뭐라고 믿었느냐? 타고난 가르침의 욕구라고 믿었었던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책임감을 떠맡음으로써 가르치려고 하는 타고난 욕구라고 믿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책임감을 떠맡아야지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타고난 욕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종의 이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욕구를 표현해내는 수단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막상 들어갈 만한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요. 일종의 책임감이 나옵니다. 자, 4번에는요. 이 앞에는 책임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앞에 뭐가 나오느냐? 남들로부터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욕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게 책임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지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는 건 책임감이 아니에요. 책임감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도 위임을 받는 거잖아요. 남이 우리에게 맡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 준 게 바로 뭐로 표현하셔야 됩니까? 이 준 거를 바로 책임감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시고 정답은 5번으로 보셔야 되는데 책임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다음에 나온 도표를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식성을 인식한다라고 해요. 이 생식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남을 돌보는 욕구인데 이건 부모가 됨으로써 실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번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른 됨으로써 또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욕구는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가 등장하는 시기인데 특히 부모가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안정적이고 직업적 책임감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과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남들로부터 자신의 부모가 됨으로써 남들로부터 자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욕구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하게 돼서 뭘 받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위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제공자로서 뭘 하느냐? 일종의 가르치는 욕구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가르침을 위임받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남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욕구를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남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위임을 받고 여길 통해서 아이에 대한 돌봄이 됨으로써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됨으로써 인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욕구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인지 끝에 뭐가 생기느냐? 남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위임받아요. 위임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아이를 돌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순서로 가야지 정답이 돼요. 이게 4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죠? 가르침의 위임을 받았는데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욕구를 느끼면 안 되죠. 앞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욕구를 인지한 다음에 비로소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요게 욕이라던가 당연히 1, 2, 3번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4번과 5번의 싸움인데 요게 4번으로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5번에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걸 몇 번 우리말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생식성이 유발한다라는 거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돌본다라는 욕구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부모가 됨으로써 충족이 돼요. 근데 또 다른 이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가르침의 욕구인데 이게 바로 어른됨의 특징이고 특히 부모가 될 때 인식이 된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와 연결이 될 때 뭐가 발생되느냐? 남이 나의 필요로 하는 욕구를 인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요. 위임을 받고 나서 아이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뭐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가르침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거로 표출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요구하자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봄의 욕구와 가르침의 욕구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부모가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인지가 되고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장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